때 끊었습니다. 자, 4차함수의 그래프가 있고요. 직선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그래프와 직선 x는 t, x축과 수직인 직선이 만나는 점이 각각 A, B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A의 좌표는 A의 x좌표도 t고 B의 x좌표도 t라는 건 당연하죠. x가 t니까. 그럼 y좌표는 x 대신에 t를 대입한 값, x 대신에 t를 대입한 값이기 때문에 t의 4제곱 마이너스 4t 세제곱 플러스 10t 마이너스 30. b는요. 2t 플러스 2라고 a, b를 각각 적어놨어야죠. 라 할 때 다음 a와 b 사이의 거리를 ft라 하자. 자, 여러분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는요. 크게 세 가지라고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돼요.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두 점이 이렇게 생긴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경우가 있어요. 뭐가 같죠? y좌표가 같습니다. y좌표가 같을 때는 뭐끼리만 생각해 주면 돼요? x좌표끼리 생각해 주시면 돼요. B의 x좌표에서 A의 x좌표를 빼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 문항처럼 이렇게 x좌표가 t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에 만약에 A가 있고 여기에 만약에 B가 있다면 y좌표끼리의 차가 바로 거리가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점처럼 B가 A보다 위에 있음을 알 수 있을 때는 B의 y좌표에서 A의 y좌표를 빼주면 좋은데, 자, 여기 한번 볼게요. AB라는 점이 있는데 x좌표가 같아. 그러면 거리 FT는 y좌표의 차와 같다라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누가 위에 있는지 누가 아래에 있는지는 4차함수 그래프 그리고 직선 그려서 어떻게 파악할까? 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너무 복잡해. 그럴 때는 뭐를 해버리면 됩니까? 뺄셈을 한 다음에 절대값을 붙여버리면 되잖아요. 그쵸? 잘 모르겠다 할 때는 뭐를 붙여버리자? 절대값을 붙여버리자. 그래서 t의 4제곱 마이너스 4t 세제곱 10t 마이너스 2t 하면 플러스 8t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32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x좌표가 같거나 y좌표가 같을 때는 이런 방법을 취하면 되고요.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다를 때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다가 넣어주면 답이 나오죠. 자, 어쨌든 이 문제는 x좌표가 같은 것에 관한 식이었고 그래서 ft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절대값을 붙여놨습니다. 자, ft를 찾았어요. 그런 다음으로 갈게요. 여러분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았으면 이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문제를 짜라락 풀어가면 되는데 이 말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분계수의 정의를 배웠습니다. 미분계수의 정의가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를 미분계수 f'a라고 약속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뭐 이해가 아니에요. 약속이었습니다. 미분계수의 정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다 똑같은데 A 자리에 지금 T가 들어있다라는 거는 알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이거는 뭐와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다? H분의 F에 T 플러스 H 마이너스 FT 즉 F'T와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달라요. 뭐가 다르죠? 자, 미분계수가 정의된다면 그 점에서 우리는 미분 가능이라는 말을 하면서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냐면 미분 가능이라는 말은 이 미분계수의 정의 자체가 극한값에서 오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말과 같아지고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아질 때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하고 이 극한값을 미분계수다라고 약속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 값은 미분계수를 계산할 때의 우극한에 대한 얘기고요. 이 값은 미분계수를 계산할 때의 좌극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미분계수가 뭐였길래?
기하학적인 의미를 따져야 됩니다. 왜 기하학적인 의미를 따진다라는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이 21번 문항은 대부분이 그래프의 개형에 대한 문제다. 그래프의 개형이 바로 뭡니까? 기하학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자, 기하학적으로 F'T라는 것은 X는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X는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X는 T에서 접선을 그리는데 어디서 그리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그리는 거고 왼쪽에서 그리는 거예요.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렸을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면 그 값을 F'T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다른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서 그렸을 때의 접선의 기울기와 왼쪽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의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또 0보다 작다라는 말의 의미만 생각해 볼게요. 기울기가 양수면 기울기가 음수여야지 2개 곱하면 0보다 작겠죠? 기울기가 음수고 기울기가 양수면 2개 곱해서 0보다 작겠죠? 또는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즉 오른쪽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양수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왼쪽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음수예요. 그러면 어떤 모양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모양은, 가장 예쁜 모양은 이런 모양일 때 요 점에서 보세요. 오른쪽 부분은 왼쪽 부분은 하면서 여기가 뭐가 됩니까? 딱 0이 되는 거죠. 반대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기가 0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또는 이거는 정말 예쁜 모양이지만 사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접선을 그렸어요. 왼쪽에서 그렸더니 양수, 왼쪽에서 그렸더니 양수, 오른쪽에서 그렸더니 음수.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극값을 찾아라라는 느낌이 들죠. 바로 극값에 대한 얘기입니다. 즉 그래프를 그려서 그 점에서 오른쪽과 왼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하나가 양이면 하나가 하나가 음이면 하나가 양이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또는 그 값들이 다 0인 값들을 찾아라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FT의 그래프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FT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절대값이라는 거죠. 절대값이 있을 경우에는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은 X축 위로 접어 올리고 X축 위에 있던 부분은 그대로 놔두면 돼요. 그래서 절대값 안에 있는 부분의 함수를 새롭게 이름을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이만큼을 뭐라고 할까요? 뭐 GT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써보도록 할게요. GT는 t의 4제곱 마이너스 4t 세제곱 플러스 8t 마이너스 32이다 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GT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FT의 그래프를 그려내면 될 것 같고 GT는 몇 차 함수? 4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해야 되겠죠. 절대값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한 그래프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하세요. GT는 한 번 더 쓰겠습니다. t 4제곱 마이너스 4t 세제곱 플러스 8t 마이너스 32에서 미분해야지만 개형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G'T 4t 세제곱 마이너스 12t 제곱 플러스 8이라고 하면 4로 묶어낼 수 있죠. 그래서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2가 나오게 되고요. 자, 고차 함수입니다. 3차죠. 그래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것이 가장 좋을 거예요. 자, 조립제법 하기 위해서 t 대신에 1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그럼 1 빼기 3 플러스 2 하면 얼마? 0 나오네요. 그래서 1로 조립제법 가능할 것 같아요. 1, 마이너스 3, 0, 2. 1로 조립제법 하면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G'T는 4에다가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 4에다가 1이 있었으니까 1 대신에 T 마이너스 1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 이렇게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이 G'T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T축과 이제 만나야 되겠죠. T축과 만나는 점인데 우선 여기서 T가 1인 건 알겠어요. T가 1일 때 T축과 만날 겁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
잘 모르겠어. 인수분해가 안 되면 반드시 판별식을 써봐야 돼요. 판별식을 쓰면 0보다 커지기 때문에 여기서도 근이 존재합니다. 는 0이 되는 t의 값이 존재한다고요. 자, 그런데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뭐 해야 돼요? 근의 공식을 써야 되죠. 그래서 t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빼기 2니까 1 플러스 2 해서 3 이렇게 두 개의 점에서 더 만나게 되는 겁니다. 즉 G'T를 그려보면 1이 있고요. 1 마이너스 루트 3이 있고요. 여기에 1 플러스 루트 3이 있고 G'T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니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런 함수가 되게 되는 거죠. 자, G'T를 구했기 때문에 이제 GT의 그래프의 개형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세 개의 점을 기준으로 X축, T축이네요. T축 아래, T축 위, T축 아래, T축 위.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데 한번 그려볼게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T축 R인지 T축 위인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T축, 즉 이 값이 뭐가 되게 하는 값? 0이 되게 하는 값이 또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0이 되게 하는 값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고 봤더니 t에 대한 몇 차? 4차 함수 그래프예요. 4차 함수 그래프인데 4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4차 방정식의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고차 방정식이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입해서 0 되는 숫자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대입해서 0 되는 숫자를 찾아낼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의 약수 중에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간 절약을 위해서 선생님이 32의 약수들 중에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16이고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4, 32가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32가 되면 0이 돼요. 즉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0이 되기 때문에 또 조립제법 1, 마이너스 4, 0, 8, 마이너스 32를 놓고 마이너스 2로 조립제법을 해야 됩니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12, 12,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6, 32 하면 0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즉 t 플러스 2라는 것을 인수로 가지게 되고요. 다시 한번 뭐예요? 사실 t 세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12t 마이너스 16 t에 관한 고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이 또 남아있죠. 또 대입해서 0 되는 숫자를 찾아야 돼요. 4를 대입하면 또 0이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됩니다. 1 했죠?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4, 16, 0 이렇게 돼서 4가 들어갔기 때문에 t-4에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4는 0이라는 식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지 않고요. 여기에서 판별식을 쓰면 0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요. 즉 t축과 만나는 점은 t가 얼마일 때와 마이너스 2일 때와 t가 얼마일 때 4일 때다. 그래서 t축을 잡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1 마이너스 루트 3이죠. 1 마이너스 루트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는 더 이쪽에 있을 거고요. 4는 더 이쪽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우리가 뭐 t를 찾아내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4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도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일 때의 함수값도 찾아내면 더 좋아요. 1을 대입해 볼게요. 요거 이제 살짝 지우고요. 그래프 개형 찾았으니까 G1은요. 1 빼기 4 플러스 8 마이너스 32가 되죠. 그래서 여기 9 마이너스 27인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27. 그래서 사실은 훨씬 더 아래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1일 때잖아요. 우리는 뭐일 때도 알아내면 좋다. 0일 때의 값도 알아내면 좋다. 그래서 0일 때를 보세요. 0일 때를 보면 G 0은 000 하면 마이너스 32가 돼서 여기 더 아래에 있게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27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2가 되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 GT의 그래프를 찾아냈습니다. GT.
Y는. 자, 이제는 뭐를 찾아내야 되죠? T축 위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 써도 돼요. FT로 잡으면 돼요. 그 다음에 T축 아래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접어 올리면 이 그래프가 Y는 절대값 GT, 즉 FT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뭐 해야 된다고요? 어떤 점에서 왼쪽과 오른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부호가 다르거나 아니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면 되죠. 0도 포함이었으니까. 자, 이런 점 보세요. 마이너스 2에서 왼쪽과 오른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다르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이 값이 얼마였습니까? 1 빼기 루트 3이었어요. 그쵸? 1 빼기 루트 3에서 보면은 마찬가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죠. 1에서 접선의 기울기 0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얼마입니까? 1 플러스 루트 3이죠. 1 플러스 루트 3에서도 접선의 기울기가 0이고요. 4일 때도 접선의 기울기가 왼쪽과 오른쪽 하나는 감소, 하나는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값들을 모두 찾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의 값에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값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 더하기 1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4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2 사라지고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3 해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5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분 가능을 얘기할 때, 미분 계수 얘기를 할 때 뭐 기하학적인 의미라든지 그리고 미분 계수의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고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넘어선 절대값까지 그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요. 선생님이 아까 이거 얘기할 때 사실은 우극한과 자극한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부호가 다른 것만 얘기했지만 뭐인 것도 0인 것도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극대 극소일 때를 의미하는 것과 이런 극대 이런 극소 또는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을 모두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21번 문제 한번 해결해 봤고요. 우리 이제 조금 머리 식히는 기분으로 22번 문제부터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답형 문항이고요. 이 문제 22번 문제부터는 다시 뭐 연계 문항이라고 보면 되겠죠. 정말 많이 연습했었던 것 같아요. 자, 공비가 0이 아닌 등비 수열에 대해서 3A5는 A7이래.